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와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혈압약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 설명은 수치를 외우게 만드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계실 테고, 진단은 받았지만 약을 시작할지 망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 오늘 내용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왜 약을 먹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단단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 사연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김모 어르신은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매일 아침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혈압이 괜찮다며 스스로 끊었다가 쓰러진 사람 이야기도 듣고, 약을 오래 먹으면 간과 신장이 상한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평생 먹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라는 상태 자체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혈관의 안쪽 벽을 긁어대듯 상처를 만들고, 그 위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쌓이게 하며 혈관이 딱딱해지도록 만듭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시간이 쌓이면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저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가슴을 먹먹하게 조여오는 통증이 생기거나 콩팥이 서서히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목표는 오늘 숫자 하나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내년에 그런 큰 사건을 막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오늘 혈압이 정상인데 왜 계속 먹느냐고 묻습니다. 정상으로 보이는 그 숫자 자체가 약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선 자동차는 멈춰 있지만 브레이크를 떼면 바로 앞으로 굴러갑니다. 혈압도 같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서서히 혹은 갑자기 원래의 성향으로 튑니다. 특히 아침에 확 뛰는 아침 혈압 상승이 심해져 두통, 코피, 어지럼증을 유발하기 쉬워집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상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피검사와 증상을 살피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반대로 약을 안 먹어 생기는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심부전, 급성심부전 같은 사건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저는 약을 도구로 보지 말고 안전벨트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매서 가슴이 조여지는 느낌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벨트 때문에 다치는 일은 거의 없고 사고 때 목숨을 살립니다. 혈압약도 같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소금을 줄이고 술과 담배를 끊고 매일 걷기 같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혈관이 쉬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의사가 판단의 용량을 낮추거나 드물게 중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약의 종류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심장이 뛰는 힘과 혈관이 조이는 힘과 몸 안의 물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절하는 5계열의 약이 널리 쓰입니다. 첫째, 이뇨제입니다. 몸속 과한 물을 소변으로 빼내 혈관 안의 압력을 낮춥니다. 발이 퉁퉁 붓고 혈압이 높은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둘째, 베타 차단제입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와 힘을 낮춰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이 쉴 틈을 줍니다. 맥박이 빠르거나 협심증, 불안정한 부정맥이 있는 분에게 자주 쓰입니다. 셋째,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살짝 좁아진 고무호스를 다시 말랑하게 펴주듯 혈관을 넓힙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발이 붓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조절됩니다. 넷째, AC 역제제. 다섯째, ARB 계열입니다. 몸속의 호르몬 체계를 조절해 혈관이 무리하게 조이지 않게 하고 콩팥을 보호합니다. 당뇨병이나 단백뇨가 있는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진료실에서 의사가 왜 이 조합을 쓰는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약 복용 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본인에게 무리 없는 한 시간을 정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을 권하는 의사는 아침 혈압 상승을 잡기 위해서이고, 저녁을 권하는 의사는 낮 동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깜빡했을 때는 한두 시간 늦은 정도라면 바로 복용해도 되고, 반나절 이상 지나면 건너뛰고 다음번 정해진 시간에 한 알만 드시는 원칙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금지입니다. 어지럼증을 줄이려면 앉았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은 집에서 혈압을 재는 법입니다. 측정 오차가 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이내 커피나 식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등받이를 세운 상태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쉰 다음 커플을 심장 높이에 맞추어 조용히 측정합니다. 한 번만 재지 말고 1분 간격으로 2번 혹은 3번 재서 평균을 기록합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은 공책의 날짜와 시간과 값과 당시 상황을 적어두면 의사가 약을 조정할 때 금으로 된 힌트가 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려면 자동혈압계가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구매하시거나 자녀에게 부모님 건강 선물로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댓글에 신뢰할 수 있는 자동혈압계 링크를 남겨둘 예정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생활습관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혈압의 연료입니다. 국물 한 그릇만 줄여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내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고 젓갈은 숟가락으로 떠먹지 말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조금 집어드세요. 외식할 때는 덜 짜게 해달라고 미리 말하면 대부분 조절해줍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소금 대신 향을 내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쓰세요. 마늘, 생강파, 후추, 식초, 레몬, 허브를 활용하면 맛이 빈약하다는 느낌 없이 짠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는 가공식품의 뒷면 표시에서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더 낮은 것을 선택하세요. 체중은 혈압의 스프링입니다. 배둘레가 줄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완만해집니다. 밥은 한 숟가락 줄이고 접시의 반은 채소로 채우고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달걀, 콩 위주로 늘리세요. 붉은 고구를 먹을 때는 양을 줄이고 가능한 기름을 제거하세요.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와 과일로 바꾸되 양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호흡이 약간 가쁘지만 대화는 가능한 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 부담을 나누고 평지 위주로 시작합니다. 수영과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혈압 조절에 탁월합니다. 근력 운동은 가볍게 시작해 호흡을 참지 말고 들이쉬고 내쉬는 박자를 지키세요.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동작은 순간 혈압을 급하게 올리니 피하세요. 술과 담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술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식이 관건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이라도 습관처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혈압이 들쑥날쑥해집니다. 특히 폭음은 다음날 심장과 혈관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담배는 한 모금만으로도 혈관을 강하게 죄어 혈압을 올립니다. 금연을 시작하면 이틀 만에 혈압이 안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자꾸 졸리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세요. 산소가 떨어지는 밤은 혈관에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과 같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이상하게 높다면 수면검사를 상담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혈압 조절의 숨은 열쇠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시행하고 스마트폰 알림을 줄여 뇌가 쉴 시간을 만들고 자신의 리듬에 맞는 작은 루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잠깐이라도 쬐며 천천히 걷는 루틴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약과 보조제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초가 들어간 한약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되어 혈압이 잘 오릅니다. 감기약에 들어있는 충혈환화제도 혈압을 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몽주스는 일부 약의 대사에 영향을 주어 혈중 농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홍삼, 오메가, 유산균, 마그네슘 같은 보조제도 모두 목록을 적어 진료 때 보여주세요. 여행을 갈 때는 약을 하루치씩 소분한 약통에 담아 이름과 시간을 적고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은 현지 시간에 맞춰 서서히 시간대를 이동시키며 복용하세요.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필요하면 처방전을 보여주면 되고 혹시를 대비해 여분을 따로 가방에 넣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탈수는 혈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전후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면 잠시 앉아 쉬세요.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핑 도는 느낌이 들면 무릎을 약간 굽히고 벽을 짚어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노인성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은 특히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은 실제 사례 몇 가지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고 지내다 명절날 친척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발견된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손마비가 남았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약을 드시며 피검사를 챙기고 매일 6,000보를 걸은 분은 처음 3가지였던 약이 지금은 1가지로 줄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식사를 소금기 적게 바꾸고 집에 있던 장아찌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2달 만에 혈압 기록이 고르게 낮아졌고 눈에 실핏줄 터짐이 사라졌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혈압이 낮게 나오는 날 약을 건너뛰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루치 측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주일 평균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쓰러질 것 같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건너뛰고 물을 마시며 쉬되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침과 저녁 중 언제가 더 좋으냐고 묻는데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 지키기 쉬운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테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괜찮다고 답하지만 역시 목록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혈압 목표는 더 낮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작은 혈관이 빨리 상하므로 의사가 정한 더 엄격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염분 제한과 수분 조절이 특히 중요하고 ARB나 AC 역제제가 콩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 피검사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갑자기 두통이 심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가운데가 조이는 통증이 길게 이어지면 시간을 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어놓은 숫자가 나왔다고 그 자리에서 약을 2-3알 더 먹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응급징후는 약으로 눌러도 감춰질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드는 작은 기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통은 요일별로 나뉜 제품을 쓰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알람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울리게 두고 약을 물컵과 함께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물병에는 오늘 몇 잔을 마셨는지 고무줄을 끼워 표시해도 좋습니다. 혈압 기록장은 날짜와 아침, 저녁에 평균 답수를 크게 적고 그날의 특징 음식 활동 스트레스 사건을 짧게 메모하세요. 이 기록은 본인의 건강 일기이며 의사와의 대화에서 아주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은 서로의 약 복용을 확인해주는 신호를 만들어 보세요. 식탁에 약통을 올려놓고 밥상 채우기 전에 서로 확인하는 단순한 규칙만으로도 복약 순응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손주가 있는 집이라면 손이 닿지 않는 찬장에 약을 보관해 사고를 미리 막으세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드물지만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이나 관절통이 있는 분은 넘어짐이 곧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문턱을 낮추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옆에 야간 조명을 두세요. 화장실 변기 옆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면 밤중에 일어날 때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생활 안전 아이템은 작은 돈으로 큰 위험을 줄여줍니다. 필요하시면 설명란과 댓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시거나 자녀에게 부모님 선물로 부탁해보세요. 혈압계를 비롯한 필수 아이템은 집에 하나 있으면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때때로 고집을 부립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해도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낮습니다. 이때 실패라고 느끼지 마시고 흐름을 보세요. 일주일, 한 달, 석 달의 곡선을 보며 본인의 생활이 혈관을 어떻게 달래는지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약은 나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좋아하는 산책을 계속하고 가족과 밥상을 나누고 여행을 떠나 손주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혈압약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약은 대개 오래 함께해야 하며 임의로 끊지 않습니다. 복용 시간은 꾸준함이 핵심이고 깜빡했다고 2알을 합쳐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아침, 저녁 혈압을 재고 평균을 기록합니다. 소금과 체중과 운동과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해 약의 힘을 돕습니다.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보조제나 다른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여행과 더위와 탈수와 넘어짐을 대비해 작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혈압계를 준비해 본인의 데이터를 쌓습니다. 직접 구매하시거나 자녀에게 부탁해 선물로 받아도 좋습니다. 댓글에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혈압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다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록을 시작하시고 일주일 뒤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숫자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